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나요? 이번 주에 폭락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전에 현금 관리나 좀 비중 관리, 그리고 또 좀 잘 기다렸다가 이번 구간은 좀 반가운 마음으로 대응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유동성 축소와 관련되어서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사자라는 말씀을 작년도 8월 달부터 좀 드렸는데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정반대의 의견을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전략은 그런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되고,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또 이슈에 또는 호재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멀쩡한 주도 산업 버리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제 후발 산업군들 이쪽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막 끌어서 매수를 하고, 또 남의 돈 갖다 써서 정작 비중이 제일 많아야 될 주도 산업은 없고 제일 약한 쪽으로 비중을 좀 모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또는 고점에 추격 매수한 사람들, 유동성 축소 구간인데 아마 스스로도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잘 들어오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청산되는 구간을 기다려보자. 그죠? 신용 물량, 반대 매매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당하시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게 제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수 기준도 좀 제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가격대,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될 월수,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까지 우리 사주 요 반대 매매 나올 수 있는 요 구간까지 좀 기다렸자. 또는 이제 신용 물량 1주년 되는 중국 소비주들 그때까지 물타지 말고 좀 기다리자.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T 반도체 하이닉스 98,000원 깨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뭐 LG전자 91,000원대, 그죠? 그리고 배터리 대장만 하자. 가격 온 것만 하자.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삼성 SDI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또 중가권에서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이런 기업들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잘 활용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440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2690. 코스피 2690. 요 이하는 주자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440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유리하려면 요거랑 최근에 가까운 숫자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합니다. 2690은 당연히 회복. 오케이?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2550. 여기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담자가 제 전략입니다. 이번에 시장에 어떤 폭락이 있었는데요. 폭락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폭락의 이유가 있었는지.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CPI가 문제였죠. 미국에서 어떤 CPI가 8.6% 나오면서
그죠? 어떤 금리 상승을 좀 일으켰고, 이론의 성장주들의 급락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 우려, 이런 게 막 확산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위축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할까? 이번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CFD, 그 다음에 꼭지에서 추격 매수했던 이 신용 물량들, 저는 청산에 있던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락했는데, 하락했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필요한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CFT 물량 출회, 그 다음에 대규모 신용 물량의 청산. 해외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잖아요. 2중, 3중으로. 요게 더 근본적인 거다. 이거는 잘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뭘 만든다? 기회를 만든다. (9천억이) 청산됐습니다. 단 이틀 동안. 그전에는 약간 700억 청산되고 100억 청산되고 막 그랬었다가 단 이틀 동안 9천억이란 물량이 청산됐어요. 신용 물량이. 여러분들 9천억이 청산됐으면 주가가 신저가 때 청산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반토막 난 종목도 지금 수두룩 하니까 한 1조 8천억인 한 2조 정도 되는 돈이 날아간 거예요. 이틀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주식을 팔면 월요일 날 팔면 화요일, 수요일 날까지. 그죠? 수요일 날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증권사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를 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4,500억에 해당하는 물량은 이날 이제 증거금을 납입 못했던 사람들이 청산당한 거예요. 그리고 4,600억 요거는 요날. 즉 2,500 코스피 지수 2,500이 청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의 큰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틀이란 기간 동안에 자본을 마련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강제 청산됐다 이거예요. 자, 다시 코스피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0, 2,690.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이 월봉으로 보면 중요합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도박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라고. 한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지수는 올라가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 주가는 감소하는 거고. 중간에 공포가 있을 수도 있고 과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상승장이나 공포장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적정한 밸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처럼요. 어려운 구간으로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를 할 때 돈이 넘쳐나는 구간에서는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한번 큰 소나기가 지나간 구간에서는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습니다. 생산성.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판들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더해져서 지수를 만드는 거예요. 리먼 때 얼마 벌었어요? 35조 벌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리먼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60조에서 65조를 벌었어요. 리먼 때 35조를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2010년도, 11년도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기업이 100조를 벌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이. 그리고 나서 2018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리 못 벌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0조,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60조를 벌었다 이거야.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리먼 때 이 35조밖에 못 벌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수는 밸류로 환산하면 한 2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조밖에 못 벌겠구나라고 하면 2550조는 번다 이거예요. 이걸 밸류로 환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까요? 기관 투자가들은 언제 다시 주식을 살까요? 이런 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잘 기다렸잖아요. 꼭지에서 따라간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기다렸잖아요.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을 휘둘리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중심을 뭘로 잡으실 거냐는 거지. 생산성을 잡는 거예요. 생산성.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 꿈이나 미래 베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기업에 돈을 벌고 있느냐. 경기가 어려워도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60조를 벌면 2,550은 회복을 해주더라 이거. 이건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격.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80조를 법니다. 12월 결산 전체 법인이 60조를 벌면 2,550은 기본 회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690은 100조를 벌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할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CFD와 신용거래 반대매매 청산에 의해서. 아니 과연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업의 가치보다, 밸류보다 항상 더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이 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유가는 마이너스 안 갔습니까? 2020년도에? 아 유가는 마이너스 안 갔어요? 말도 안 된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주식시장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를 평가해서도 안 돼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감히 주식시장을 평가합니까? 너희 저점 요번에 2300이야 2500이야 건방진 거지. 어떻게 감히 주식시장을 평가합니까? 그냥 주식시장이 무조건 맞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절대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시장이 다 맞는 거고, 다만 주식시장이 가끔 가다가 미칠 때가 있고 미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미칠 때 사서 정상적인 가격에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치게 매매했을 때, 감정적으로 거래를 했었을 때 우리는 좋은 가격에 사와서 나중에 또 강풍이 불었을 때 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좀 중요한 키로전 작용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용이라는 이 물량이 있잖아요. 이 신용 물량. 원인이 됐던 게 뭐야?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게.
예, 유가였죠. 그죠? 유가 때문에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유가가 축소가 되거나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지금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 변수가 언제 있어요? 7월 중순에 있잖아요. 미국과 사우디 만나지 않습니까? 정상. 그러면 조만간 뭐예요? 기회가 나한테 큰 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도망은 이제 다른 사람이 도망가라고 하고, 이 방송 보고서 잘 기다렸던 분들은 가격대하고 기간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이제 도움 드릴 테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3,000원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자라고 했던 자리가 15,000원대입니다. 15,500원. 드디어 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기다리자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매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지면 더 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중국의 치킨 게임이 끝났으니까. LCD 치킨 게임이 끝났으니까. 치킨 게임 때의 밸류거든. 자, LG 디스플레이 봤으니까 LG전자를 보겠습니다. LG전자는 12만 5천원대 따라가지 말고 애플가 이슈에 따라가지 말고 9만원대 초반을 기다리자. 이게 제 전략이었어요. 12만 5천원 따라가지 말고, 그죠? 싸게 사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 그래서 9만 2천원대까지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9만 2천원대까지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더 나온다. 저희는 이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2만 5천 원대는 매수 못해서 안 달랐던 사람이 이제 정작 사야 할 때 망설이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준다니까요. 스마트폰 사업 매각 전, 그 전에 LG전자의 유동성 위기가 발발했던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LG그룹 전체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됐었을 때의 밸류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이제 가격대가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기는 아시죠? 12만원대 기다리자. 12만원대, 12만원. 이거는 조금 안 왔더라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17만 4천에서 이제 6천원. 여기서 이제 단기 매도 의견 좀 드렸다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기다리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다. 기판 리드 타임. 요거. 그죠? 이건 모멘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2만원대까지. 뭐,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온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의견을 이렇게 드리겠고요. 기판 리드 타임 때문에 밸류 저는 하향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98,000원 기다리자. 13만 2천원에 따라가지 말고, 그죠? 뭐, 하이닉스는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000원 왔네요. 그죠? 뭐 빚고 오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저 이해합니다. 속상하셨으니까 그러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쨌거나 저한테 좀 도움이 되신다면, 제 전략에 도움이 되신다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는 98,000원 밑에서는 저점은 모르겠는데 세대 교체가 있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DDR3에서 뽀로 넘어가는 이 구간. 근데 지금 뽀에서 5로 넘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인텔 차기 CPU에 관련된 좀 딜레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13만원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자고 했던 거고.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98,000원 밑은 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제법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6만원 깨져가지고 무슨 5만전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됐고, 66,000원에서 67,000원은 삼성전자 적자대 밸류잖아요. 중간 배당 나옵니다. 3개월마다. 배당금 받아가지고 더 사셔도 돼요. 여기선 도망갈 자리 아니에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사도 된다. 이 의견이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죠.
35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39만 원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나서 뭐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은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점은 좀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요번에 에너지 솔루션 공략하신 분들은 저는 뭐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목표치를 좀 많이 상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따라가지 말고 62선 깨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전에 이제 75만 원대 따라가지 말고 51에서 이제 53만 원대 기다렸다가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다가 60만 원 넘어갔다 다시 조정 나오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4680 관련된 중대형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이 최근 들어서 부각을 좀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거 못 맞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잘 알아서 진행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된 게 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부가 흑자 전환됐네? 그럼 적자 비례 때 보면 사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 SDI 공략하신 분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저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잖아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 원료 확보까지 나오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이 한 단계 퀀텀 점프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계속 11만 원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 좀 드렸었는데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1만 원 이전에 이야기해드렸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이 정도면 저는 공략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첨보 30만 7천 원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 의견 드렸다가 17만 7천 원까지 기다려보자 의견 좀 드렸는데 저는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신용 물량입니다. 남의 돈. 물론 신용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무조건 하락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용이 증가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마다 다른데요. 저는 뭘 얘기하냐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맞출 생각이 없고 분리해서 안 하는 거예요. 위메이드 69,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공략했었을 때 그 폭락을 기다렸잖아요.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죠? 반대로 엔캠은 62,000원 이번에 왔지 않습니까? 엔캠. 그죠? 이것도 이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자리가 62,000원인데 안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1, 2만 원 폭락 피했잖아요. 그죠? 엔캠은 이제 매수 포인트가 이제 나왔다. 이런 의견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가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네이버도 23만 7,500원. 그 다음에 카카오도 72,200원까지 큰 폭의 좀 조정 흐름이 있어서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걱정 버리세요. 일도 도움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이제 직전 저점 자리 그죠? 89,9만 1,000원 정도 됩니까? 이거 꼴이에요 그냥. 금리와 관련된 키워드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지금 같은 구간에 사주면 다 돈돼요. 그러니까 손절하거나 버릴 생각하지 말고 더 담을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17만 원입니다. 이제 주도산업군하고 이제 비주도산업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주도산업이라고 하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배터리, IT 반도체, 소부장 포함이고 그 다음에 언택트 게임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은 지난번에 한번 이익션 한 다음에 제가 8월 달까지 관망하자고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이에요. 바이오 제약 삼총사.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주도산업입니다. 실전에서는 이쪽이 거의 8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비주력 분야가 이제 5% 아니면 10% 정도가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장합니다. 비주도산업은 주도산업을 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순간적인 테마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게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금융, 증권, 보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유통, 음식료 이게 제가 보고 있는 다 비주도산업이에요. 이런 주식들은 유동성이 넘치는 구간에서는 너도 나도 해야 되지만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1년 될 때까지, 신용 1주년 될 때까지. 왜 신용 1주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자율이 5에서 7%를 빌린 사람이 10에서 12%를 내야 됩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신용이 청산되거나 욕심부렸던 사람들이 로스컷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희생양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를 활용하자고요. 금융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아마 8월 전후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해드릴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 주식은 제가 12만 5천 원 이야기 해드리고 있잖아요. 12만 5천 원. 전저점이 16만 2천 원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 그냥 바로 들이댈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순저가 안 해도 되는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라. 롯데케미칼 16만 9천 원 아시죠? 예, 포스코 홀딩스 23만 3천 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성투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